청소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삶 속에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잠시 나눠보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청소년들의 삶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마음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우울, 무기력함, 외로움, 소외감을 호소하는 청소년들이나 자해,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힘든 게 있니? 라고 물어보는 어른들은 그렇게 많지 않죠. 오히려 놀기만 하고 게임만 했지 뭐 특별히 한 게 있냐? 라고 하면서 질책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세대가 10대일 수도 있습니다. 등교 중지로 인해서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새로운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지 못해서 불안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 규칙적인 생활이 무너지다 보니 생활 리듬이 깨지고 또 공부도 제대로 한 것 같지 않아서 허탈하기도 하죠. 이러한 코로나가 없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코로나가 지나가도 또 다른 형태의 어려움들을 우리 삶에서 아마 계속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사람들은 대부분 어려움이나 문제가 없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시련이나 어려움은 될 수 있으면 피하고 싶고 그러한 것들이 없는 삶이야말로 이상적인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 시대는 이전 시대보다 훨씬 더 물질적으로 풍족하고 편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운동화 한 켤레를 가지고 1년 내내 신었겠지만 요즘에는 워킹화, 축구화, 조깅화, 외출용 구두 등 가짓수도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기호나 형편에 맞게 맞춤식으로 흘러가다 보니까요,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편한 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과거에 비해 어려움이나 문제를 피하고 싶어 하고 조금만 어려워도 견디지 못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훨씬 더 큽니다. 아프리카에 가보면요, 아스팔트 도로가 곳곳이 움푹이 패여 구멍이 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도로를 포장한 다음 날, 심지어는 당일에도 구멍이 나기도 합니다. 이 아스팔트 도로를 깔 때는요, 아스팔트를 수십 센티미터 두께로 깔고 큰 롤러로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단단히 다져줘야 하는데요. 하지만 아프리카에서는 이 아스팔트를 두껍게 깔지도 않고 또 단단히 다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가 오거나 차가 몇 번 지나가다 보면 금방 구멍이 나버리는 거죠. 심지어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에서는 아이들이 구멍난 곳에 흙을 채워놓고는 이거 우리가 메워놨어요 라고 이야기하며 돈을 요구하기도 하는데요. 당장 하자니 이게 번거롭고 귀찮게 생각해서 벌어진 일인 거죠. 유명한 사업가들도 회사를 경영하면서 늘 좋은 일, 또 부담 없는 일만 겪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 자금이 부족해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대출을 받으러 은행에 가서 사정을 할 때도 있고 여기저기 자금을 구하러 다니면서 발을 동동 굴리기도 합니다. 직원은 부족한데 할 일은 많아 밤을 새야 할 때도 있죠. 하지만 그러한 일을 경험하면서 회사를 경영하는 법, 또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법들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담스럽다고 어려움을 피하기만 한다면 성장하거나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10년, 20년이 지나도 전혀 변화를 경험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언젠가 현대그룹의 창업주이신 고 정주영 회장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정주영 회장은 6.25 전쟁 전후로 건설업을 하면서 현대그룹을 일으켰습니다. 그가 6.25 전쟁 직후에 정부로부터 수주받은 일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낙동강의 고령교 복구공사였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장비도 없이 인력만으로 그 다리를 복구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낙동강의 물살이 어찌나 빨랐던지
죽어라 고생해서 교각을 세워놓아도 금방 떠내려가 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저는 도저히 못하겠어요 라고 도망가는 직원들을 다독여가며 그는 공사를 계속했습니다. 이렇게 근 2년간 갖은 고생은 끝에 공사를 마치고 나니 엄청난 적자가 나버리게 됐습니다. 기차를 타고 서울에 올라와 비서에게 우리 집으로 가자고 했더니 전혀 모르는 곳으로 그를 안내했습니다. 공사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살던 집을 팔았던 거죠. 조그만 판잣집에 살고 있는 가족들을 부둥켜 안고 그는 한바탕 통곡을 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신용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공사를 마무리한 정주영을 정부 공무원들은 다르게 보기 시작했는데요. 정주영 저 사람은 손해를 보더라도 맡은 일은 어떻게 해서든지 마무리한다라는 평판이 퍼졌고 사람들은 너도 나도 정주영에게 일을 맡겨 현대그룹이 크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늘 편하고 부담 없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아마 작은 문제도 이기지 못하고 작은 불편도 견디지 못하는 약한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청소년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 앞에 부담스러운 일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하기 싫은 일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와도 늘 편하고 부담 없는 일만 하며 살 수는 없어 하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어려움 뒤에 찾아오는 기쁨을 맛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한 경험을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여러분은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그 과정에서 지금 여러분보다 훨씬 더 성장하고 변화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나는 초등학교에 다닐 때부터 늘 혼자였다.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받았고 학교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부모님께 소리를 지르며 풀었다. 중학교 3학년 때 우울증과 공황장애, 분노조절 장애라는 진단을 받았다. 약을 먹지 않고는 잠을 잘 수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병원에 다녔다. 대학에 올라와서 굿뉴스코 해외봉사단을 알게 되었다. 나도 외국 어딘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지낸다면 변할 수 있을 거야 하는 마음이 들어 봉사단에 지원했다. 대만은 따뜻한 나라였다. 날씨도 사람들 마음씨도 아름다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주 불안했고 두려움이 몰려왔다. 어느 날 나는 방해만 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화장실로 숨었다.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두렵게 느껴졌고 혼자 있고 싶어서 화장실에 몇 시간을 앉아 있었다. 그날 굿뉴스코 봉사단 대만 지부장님 부부와 모든 단원들이 나를 찾아 건물 구석구석을 헤맸다. 그리고 지부장님 사모님이 나를 발견했다. 그냥 혼자 있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내게 사모님은 영아야, 사람들이 너를 싫어할 거라는 생각은 사실이 아니야. 나는 네가 어떤 말, 어떤 행동을 해도 싫어하지 않아. 너의 부모님도 너를 언제나 사랑하시지. 나는 네가 이곳에 있으면서 부담을 뛰어넘는 법을 배웠으면 좋겠어. 너는 변할 수 있어. 사모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혼자 있고 싶은 이유가 사람들과 지내는 것이 힘들고 부담스러워 피하려는 마음에서 생긴다는 걸 알았다. 주위 분들의 도움을 받아 한 발짝씩 걸음을 옮겨 놓으면 나도 변할 수 있겠다는 희망이 솟아났다. 그 후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는 것을 싫어하는 내가 자주 양로원에 가서 봉사활동을 했고 여러 사람을 만나 대화를 나누었다. 또 사람들 앞에서 댄스도 하고 준비한 프로그램들도 진행했다. 처음에는 부담 때문에 안 하고 피하려고 했는데 한 번, 두 번 하다 보니 사람들 앞에 서고 댄스하는 게 즐거워졌다.
한국에서는 항상 피하고 살았는데 대만에서 부담을 이겨내는 법을 배우게 된 것이다. 또 나는 조금만 높은 곳에 올라가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무서워서 에스컬레이터 타지도 못했는데 지부장님과 사모님은 나에게 근처 백화점에 가서 혼자 에스컬레이터 타는 연습을 하라고 하셨다. 그러다 보니 지금은 아무렇지 않게 혼자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높은 건물에도 올라간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정신과에서 처방해준 약 없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던 내가 약을 먹지 않아도 푹 잘 잔다는 것이다. 내 마음에는 원망과 어둠만 가득했었다. 이럴 거면 나를 왜 낳았어? 엄마 아빠도 나 같은 딸이 없어졌으면 좋겠지? 라고 심하게 말해서 부모님이 많이 우시기도 했다. 대만에서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나를 세밀하게 생각해주는 마음을 느낄 때마다 부모님 생각이 참 많이 났다. 항상 불만이 가득한 얼굴로 웃을 줄 모르는 내가 아주 사소한 일에 크게 웃으며 즐거워하고 있었다. 내 이름을 한자로 김영아라고 쓴다. 영은 뿌리를 뜻하는데 꽃이 피기 위해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뿌리이다. 내 이름처럼 나도 사람들의 마음에 희망의 땅에 뿌리를 내리면서 진한 향기를 머금은 꽃으로 살고 싶다.